예, 지금 정부는 상당히 지금 이 고용 문제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의지가 실제 성과로 나타나느냐, 연결되느냐 여부일 겁니다. 이한승 기자와 함께 이 얘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런 정부의 의지가 오늘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도 나왔죠.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 결과를 보면 충분치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고용 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근데 사실은 고용동에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안 좋게 나온 수치들을 주로 이제 부각이 되고 그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만 네. 고용이 늘어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용 쇼크란 얘기를 매번 쓰고는 있지만 전 산업군에 걸쳐서 모든 고용이 다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이 고용 상황이 어려운 분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도 그렇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업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선을 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감소하는 추세로 돼 있는 거고요. 예. 위에 있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공공부문 일자리는 그래도 늘어나는 추세로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얘기는 정부가 이 민간 일자리 창출에는 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어떤 증거로도 표현이 되고 수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제는 좀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쪽에 좀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대책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공공부문에만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의 민간 부문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늘었지만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안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예산의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일자리의 대책 그리고 일자리 예산이 쓰인 어떤 용도를 봤을 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일자리 안정자금이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224만 7천 명이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이 목표치의 95%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 집행률이 얼마나 됐는지를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쓰여진 돈은 9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해 예산이 3조 원이었으니까 상당히 적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네요. 또 지금 보시는 게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인데요. 이런 어떤 부분 중소기업 청년 또 지원하는 일자리 관련 대책의 집행률 자체도 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책정된 것도 제대로 집행이 현장에서는 되고 있지 않다. 네. 그런데 다시 또 재정을 투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정책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이냐, 이런 어떤 도마 위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대통령도 직을 걸고라는 얘기를 했었지만은 주말에 있었던 당정청협에서도 모든 수단 다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네, 정확한 워딩을 말씀을 드리면 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한 발언인데요. 어떻게 보면 절박함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책 수단이라는 그 표현 자체를 해석을 해보면 핵심은 결국 다시 재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로 좀 해석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지금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다시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게 이게 주말에 당정청 협의에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에 이 해법을 놓고 또 이렇게 이견이 좀 있었던 거던데 이 경제팀이 이게 한 목소리가 되기 참 어렵네요. 사실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도 장하성 정책실장과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좀 이견차를 드러냈던 부분이 장하성 실장은 좀 연말까지 좀 기다려달라, 정책 효과를 좀 기대해달라라는 식의 그렇죠. 멘트를 한 반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정책 효과를 재점검해서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해서 궤도 수정까지 좀 의미를 담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의 어떤 입장차가 지난 5월에도 그 소득 분배가 제대로 맞아요. 되지 않는 부분부터 예.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견차를 보이면서
두 경제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차가 계속 된다는 게 과연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으로 좀 맞아요.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견은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1년 정도 시행한 지났죠. 건데 1년 정도 시행한 정책을 가지고 벌써 그 성과를 논하게 이르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 그런 얘기도 되고 이제라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경제 정책 제이노믹스의 핵심인 게 소득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은 워낙 좋지 않다니까 보니까요. 네, 불안감이 알겠습니다. 좀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